네, 안녕하세요. 그 1월 25일자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반도체 쌍끌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래서 3% 상승을 했고, 어떤 이슈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주에 18조 원, 대략 19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여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통 회장이 들어가면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갔을 때는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았다는 보도랑 이제 공장 19조 원 보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세를 다시 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딱 상승을 이제 했고요. 1월 25일자 또 기사인데, 바이든이 이제 20일 날 취임 첫날이었죠. 이때 뭐 했느냐? 그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취임 첫날에 17개 행정명령 서명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라고 해서, 이 100일간에 29개 서명한 트럼프 기록도 이렇게 가면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냐 보면은 인종평등, 기후변화, 건강보험, 이민,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도 이제 기후변화랑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거든요.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명령 서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코로나 대응, 파리 협약 재가입,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은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왔고, HLB가 그 동시효과 때 뺐죠. 그 HLB 이런 게 진짜 많은데 0.44%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스로 알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0.11%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한번 위로 쌌다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HLB 제약, 이제 오늘 볼 거가 이제 HLB 제약인데, HLB 제약은 올랐습니다. 장 후반에 2시 30분에까지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HLB 제약은 이렇게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거 진양호 회장이 새로 신규로 매수를 한 종목이 HLB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HLB보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양호 회장이 그 HLB보다 HLB 제약을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둘 다 매수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HLB 제약을 매수하고서 주가가 왠지 좀 좋은 느낌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 원인데, 여기 보면은 HLB랑은 살짝은 다르죠. 여기 그 단기적으로 약간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HLB는 단기적으로 약간 우하향하는 느낌, 이렇게 되어 있는데, HLB가 CB 전환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13, 15, 22, 그래서 좀만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CB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게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좀 상승하려고 하면 CB가 나오니까 저거 CB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자,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25일에 나왔죠.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지금 그 주식담보대출 연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담보대출 연장을 해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기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담보대출 계약이 있거든요.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1월 25일자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계약 체결 변경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가 변경됐는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부터 4월 26일 3달 동안 또 이제 담보대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장이 된 거고, 요 위에 것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한타, DB금융투자증권 이렇게 되어 있고, 3만 주입니다. 3만 주면은 30억 정도 이렇게 또 됐고, 주식 수는 똑같은데 보유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0.02% 줄어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CB가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은 보유 비율이 이렇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늘었으니까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주식을 팔았다 그런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수를 보면은 7322-580, 7322-580 이렇게 해서 그대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친, 오늘 내용이 코리친인데요. 코리친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입니다. 오늘 보면은 HLB 제약이 1.23%로, HLB는 마이너스였는데 HLB 제약은 1.24%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요게 그 장 후반에 한번 쐈습니다. 이거 누가 알고서 매수를 살짝 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HLB 제약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면은, 코리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풍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독성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칼로이드 하면은 그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2차 대사산물 이런 것들
식물에서 축출된 것, 그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익숙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모르핀, 마약 같은 거. 니코틴, 이거 담배죠. 카페인은 커피에 있는 거, 코카인, 모르핀 이런 것들은 마약이죠. 진통제. 요런 게 바로 알칼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로이드가 친숙하지 않지만은 생각보다 친숙하죠. 이게 독성, 우리가 카페인이라던가 저런 것들이 다 전부 다 곤충 같은 것들, 해충 같은 걸 쫓기 위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알칼로이드인데 우리가 즐기기도 하는 게 바로 알칼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게 알칼로이드다. 그래서 코리친도 이 알칼로이드의 한 종류다. 식물에서 축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약을 만들거나 할 때 그 자연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에서 그걸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먹어보던가 어디에 쓰던가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친이었는데 이 코리친이라는 게 통풍에 주로 사용됩니다. 뒤에 보면요,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 코리친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식물의 세포 분열을 방해합니다. 코리친이 세포 분열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작용 기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세포라던가 암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 분열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더 이상 프롤리퍼레이션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커져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코리친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통풍으로 썼는데 최근에는 부작용, 이게 위 같은데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잘 처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튜블린 단백질 결합 기능을 방해한다 공부한 적이 있죠. 뭐였냐면은 우리가 구충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구충제가 뭐 항암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엄청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구충제 그 사가지고 그게 바로 같은 작용 기전입니다. 튜블린, 방추사,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거, 요게 바로 강아지 구충제랑 똑같은 작용 기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코리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작용 기전, 그래서 이 방추사 기능을 저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방해하면은 우리가 염색체가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요것을 이용해서 씨 없는 수박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기 보면요, 여기 그 우리가 보통 빨세포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N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서 염색체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N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두 개씩 받으면은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N개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 분열을 2번 거쳐야 되는데 요것을 2번 거치지 않게 하는 거. 왜냐? 위에서 봤듯이 염색체가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요게 N개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코리친이 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세포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체 세포는 46개니까 생시세포는 23개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 코리친이라는 것을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친이라는 걸 쓰면은 아까 봤듯이 방추사 형성을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코리친을 여기다가 묻혔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쫙 묻혔어요. 2N에서 N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2N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대로 요거랑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 더하기 2, 6이죠? 그거를 절반 나누면 3이 되죠. 그래서 3배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면은 요게 그 2배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3배체가 돼버리니까 얘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코리친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묻혀주면 이 염색체 이 생식하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씨 없는 수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대충 이제 느낌이 왔죠? 코리친이 뭔지의 느낌이 왔습니다.